아, 아. 그 방정식 단원에서 처음 시작이 복소수거든? 근데 왜 거기부터 시작하는지랑 해가지고 2차 함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근과계수랑 아까 켤레 이런 거 정리 좀 싹 다시 해줄 거야. 그거 한번 보면서 한번 적을 거예요. 현주 그 노트 하나 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그 문제들 같이 할 거야. 단원 이름이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거기 시작이 복소수로 시작돼요. 복소수. 이유 자체는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중3 내용인데 중3에서 방정식을 푸는 방식이 뭐냐면 a, b의 곱값은 값이 0이다. 얘 갖고 푸는 거야. 이 곱 자체가 0일 때만 특수적이에요. 이때만 우리가 a 값이 0이다 또는 b 값이 0이다로 우리가 방정식의 해법을 찾은 거야. 얘가 방정식 풀이법이야. 인수분해 해놓고 는 0을 만드는 건데 인수분해 못하면은 근해 공식을 쓰던 거야. 근데 근해 공식 관점이 뭐라 했어? 인수분해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처리가 그냥 계속 일반적인 건데 이때 A, B는 실수여야 된다. A, B는 실수. 이게 중상 관점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수가 확장됐어. 복소수가 뭐였어요? 현주 여기까지 들었지, 복소수까지. I 써있던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야, 수직선에 표기할 수 있는 수를 실수라 했는데 수직선 표기, 수직선에 표기를 하지 못하는 수가 생기면서 복소수로 확장이 되는데 고1 거는 그래서 a 플러스 bi 이렇게 생긴 얘랑요, 그 다음 c 플러스 di, 얘네가 복소수 수체계에서도 둘이 곱하셨을 때 0이면은 그게 각각 0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방정식 처리에서 이용이 계속되는 거야. 지금 잘 봐봐. 우리가 요거를 그래서 전개해가지고 는영 맞추려고 하잖아. 그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문자가 네 개가 껴지는데 그 부분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두 부분이니까 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문자 네 개인데.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복소수 연산에서 장점이 뭐였어? 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켤레란 걸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켤레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야. 켤레를 이렇게 곱해. a 빼기 bi, 그 다음 옆에 c 빼기 di. 이걸 양변에 곱해주는 거야. a 빼기 bi, c 빼기 di. 그러면 어쨌든 복소수든 뭐든 0하고 곱했으니까 우변은 몇이야? 우변은 는 0이야. 근데 좌변이 이제 켤레끼리 맞춰서 두 켤레를 곱하시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둘 켤레 연산한 거야. 그 다음 요거랑 요거 연산해 주시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으로 되면서 이때만 이제 뭐야, 다시 실수 연산으로 돌아온 거야. a도 실수, b도 실수니까 제곱했으니까 실수지. 그 다음 옆에 c, d도 제곱 실수. 그래서 얘가 이제 실수 연산으로 돌아오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거나 또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0이다 라고 아까 중3 거 한 거랑 다시 과정이 맞춰진 거야. 근데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뜻은요, a랑 b 자체가 모두 0이라는 뜻이야. 그래야지만 0이 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a 값이 1이야. 그럼 b가 i가 들어가야 돼. 안 된다고. a, b가 실수한 건 약속이잖아.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의 약속. 얘가 되고요. 그래서 또는 c는 d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c랑 d가 0이다 라는 건 뒤에 거가 뭐야? 0이라는 뜻이고요. 얘가 0이란 건 앞에 게 0이란 거야. 얘가 0이란 건. 따라서 우리가 복소수도 우리가 둘이 곱해서 0이 되잖아? 그러면 앞에 게 a 플러스 bi가 0이거나 또는 c 플러스 di가 0이다. 이게 2차 방정식에서 복소수가 시작점이 된 이유야. 허수들도 처리가 똑같다는 거지. 허수, 복소수여봤자 같이 둘 중 하나가 0이 된다를 통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과정 두 번째로 넘어가요.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가 우리가 처리법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a, b 얘네 곱하는 꼴은 0이다. 이거가 이제 그래서 a, b가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까지 범위여도 똑같이 처리하신다는 거야. a, b 복소수 범위 내면요. a, b 복소수. 그러면 a는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b는 0이다. 로 그냥 풀이하시면 된다가 인수분해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근해 공식이다. 두 번째 안 되면 근해 공식이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얘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갖고 우리 처리할 건데요. 이때 다음에 대해서 근해 공식하고 인수분해 관점이 어떻게 똑같아지는지 작성을 몇 번 했어.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줄게. 얘는 첫 번째 x 옆에다가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보세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내가 얘를 좌변으로 이렇게 이항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x 빼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까지만 쓸게요. 얘가 한 덩이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옆에 좌변에 x 빼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는 0이다 를 통해서 근이 나왔다 라고 다시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는 이렇게 만들어서 아래로 내리는 이관점이고요. 근해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는 우리가 근을 보면서 식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1이 근, 3이 근이면 x 빼기 1과 x 빼기 3의 곱으로 이뤄진 2차 방정식이 맞잖아. 근이 1, 근이 3이면 그렇게 작성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관점과 근해 공식 관점은 같은 관점이다까지가 처음에 했던 내용이야. 같은 관점. 우리가 해를 풀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현주야, 정리 같이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네, 2차 방정식부터 우리 함수까지 이을 거예요, 오늘. 일단 숙제하기 힘든 사람들 수요일 날 3시에 꼭 좀 오세요. 그래서 내일 와. 내일 와. 질문 몇 개씩 하면서 숙제. 수영이 숙제 그래도 나름 채우거든? 근데 숙제 하다가 오기 직전에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좀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와. 와서 몇 개씩 질문해. 수요일 3시가 제일 좋아. 자,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은 여기서 약속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은 당연히 2차 항계수가 0이 아니어야 된다가 2차 방정식이 맞겠죠. 2차 항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했어. 그래서 이 자리, 2차 항계수가 상수 1이나 상수 3 같은 숫자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미 해준 거지, 저 부분을. 근데 이 자리가 아까처럼 K라는 문자 미지수로 잡혀 있으면 자기가 해주지 않으면은 틀릴 가능성이 꽤 높아요. 문제가 아까 거는 쉬운 문제였고 K에 대한 1차식이 나오니까 K 값이 하나만 나오니까 K 값 찾으려는데 나올 수밖에 없던 문제고요. 그 다음 얘가 이 자리가 만약에 K잖아? 근데 C 자리에 K 제곱이 적혀 있어. 그럼 아까처럼 근 대입하시면 K 값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2번 나와. 그 중에서 하나가 0이 아니게끔 걸려요. 반드시. 뒤에 K가 또 나오면은 반드시 나오는데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면 얘 안에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가 계속 표기가 계속 필요하고요. 그 다음 근해 공식은 A, B, C 저 개수가 이거는 내가 좀 이따 한 번에 범위 요약해 줄 거야. A, B, C가 복소수 범위면은 근해 공식 사용 가능해. 요거면은 그냥 근해 공식은 다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숫자가 수의 범위가 복소수죠. 그냥 근해 공식은 전 범위에서 걸린다는 거야. 근해 공식 약속이야. 그냥 근해 공식 하면 된다는 거야. 저 A, B, C가 뭐든지 상관없어. 그래서 풀 수 있다는 거야. 풀이법이 저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근해 공식이 제한적으로 안 풀리는 이유가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루트가 이중근호가 걸릴 때가 있어요. 루트 안에 루트 연산 될 때 있죠. 루트 안에 루트 연산. 루트 안에 루트 연산 되면 하는 방법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죠? 그걸 풀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을 했는데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박혔어. 그럼 푸는 방법 모르니까 100% 인수분해로 풀린다고. 아시겠어요? 원래 나온 거 맞아. 이거 해법만 알면. 근데 없다고. 과정 내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중근호 나오면 이렇게 써주세요. 옆에다가. 이중근호 나오면 이중근호 루트 안에 루트 이거 나오면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란 거예요. 인수분해 하려고 해야 돼. 자기가. 인수분해 100% 99%라고 하자. 학교에서 이중근호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요.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 판별식. 판별식을 하면서 판별식과 켤레근 이어 붙일 거야. 내용을. 자, 판별식은 어디 자리예요? 루트 안에 있는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판별식 자리예요. 현주야, 우리 계속 그 실근의 개수, 그 교점의 개수 그거 찾을 때 그 자리가 이 자리야. b제곱 마이너스 4ac. 너 한번 싹 다시 보라고도 하는 거야, 현주야. 진짜로. 이거.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저 루트 안에 있는 저 값이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어요. 실근의 개수 판별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떨 때가 되는 거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고요. 얘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값이 0일 때, 그 다음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지어줄 건데, 지금 판별식 내용을 할 때 또 수의 범위가 다시 잡혀. 뭔 얘기냐? A, B, C는 판별식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수여야지 판별이 가능해요. 그래야지만 판별이 돼. 왜냐면 근해 공식 모양을 써줄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판별식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번 b값이 i가 되잖아? b값이 i래. b값이 실수가 아닌 거야 지금. 그러면 b값이 i니까 요 자리에 i 박혀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근을 왜 판별해? 무조건 복소수잖아. 무조건 허근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b값이 i다. 요거 하나만 신경 써주면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a, b, c란 모든 개수가 실수 범위 내여야지만 판별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얘가 하나. 자, 그래서 첫 번째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걸 하셨을 때 우리가 a, b, c가 모두 실수야. 한번 쓸게요. 조금 크게 써줄게. 그러면 잘 봐봐. A, B, C가 실수니까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실수, 실수. 맞지? 그러면 다 실수야.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부분에서 루트 연산이 하나 나와지잖아. 맞죠?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 이게 값이 3 이런 식인 거야. 7 이런 식으로. 그럼 루트 7 이렇게 걸린 거지.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루트 7 하나. 그 다음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7 하나. 이렇게 나온 거니까 둘이 생김새가 식이 다르잖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렇게 두 실근이 된다는 거야. 얘네 나머지 자리는 다 실수니까. 얘도 실수잖아 지금. 그래서 두 실근이 한 거야. 하나가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저거 실수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제가 실수여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수가 되며 한 개는 더해지고 다른 한 개는 빼지니까
서로 다른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복습하는 거야. 그래야지 탄탄해져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이란 거야. 그럼 더하기 0 빼기 0 했는데 그럼 요 부분 없죠?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두 번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뭔 뜻이야? 두 근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두 근이 같은 근이에요.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똑같은 게 두 번 나온다. 두 근이 같다. 그래서 무슨 말? 중복근이라고. 두 번 걸린 거라고. 그래서 요 의미랑 둘이 똑같은 게 뭐야? 완전 제곱식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완전 제곱식. 요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완전 제곱식. 판별식 다 하고. 둘이 같은 의미야. 괄호가 똑같은 게 두 번 있는 거잖아. 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니까 똑같은 게. 그래서 완전 제곱식하고 의미가 똑같다. 여기까지 표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대. 0보다 작으면요. 아까 한 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실수. 얘는 다 실수야.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자리가 음수죠. 저 자리만 음수야. 지금 그러면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저기에서만 허수단위 i란 게 발생해요. 다른 자리는 다 실수야. 맞지? 그래서 요 자리 때문에, 이 자리 때문에만 우리가 허수 단위가 발생한다. 이렇게 된 거야. 허수 단위가 생겨난다고. 저 자리 때문에. 그래서 얘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하는 거야. 얘가 허수 단위를 만들게 돼요. 허수 단위가 생겨.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야. 하나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7,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잖아. 그래서 허근은 중근이 없어요? 절대 없죠. 0이어야지만 중근이 생긴 거야. 저 자리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이렇게까지 먼저 보실 거고요. 나 여기 켤레까지만 하고 한번 쉴 거니까 지금 우리 적은 거 조금 이따 적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봐주세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으로 켤레까지 확정돼요. 켤레까지. 켤레근. 켤레로 확장이 되는데 수의 범위가 계속 중요해. 중3 켤레 먼저 할 거예요. 중3 켤레. 중3 켤레는 뭐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거 써있는데 a, b, c가 유리수란 거야. 여기가 중3 켤레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맨날 근해 공식 써놓고 시작이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러면 얘네 또 아까 실수라고 내가 넣어준 것처럼 넣는 거야. 여기 유리수야.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 그냥 유리수야. 요 자리 유리수 맞잖아. 얘네 유리수예요. a, b, c가 유리수면. 근데 여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저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만약에 0보다 큰 상태야. 그러면 오직 요 자리 때문에, 이 자리 루트 때문에 루트로 인해서 무리수가 오직 한 번 발생한다는 거야. 다른 데서 전혀 발생하지 않아. 루트는. 그래서 다른 자리 유리수야. 근데 얘 때문에, 루트 때문에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유리수가 루트 씌워진 거야. 그때 한번 무리수가 발생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형태가 하나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 형태면요. 다른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얘가 된다는 건데
이 형태가 그래서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 한 근이면요. 다른 근이 2 빼기 루트 3이다 라고 여기 무리수를 연결짓는 부호만 바뀐다는 거야. 오직 한 번만 나오니까 켤레가 가능하게끔 된다는 거야. 오직 한 번만 나와서. 쟤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걸리니까 이건 켤레라고 우리 허수 부분 연결했을 때 켤레 얘기했죠. 그거랑 똑같이 처리가 된다는 거야. 이게 중3 켤레. 그래서 얘가 우리가 전제 조건이야. 계속 저런 게 중요한 거야. A, B, C가 실수, A, B, C가 유리수. 그때 우리가 켤레가 걸리는 거야. 그리고 판별식 D는 0보다 크셔야 돼요. 유리수인데 판별식 D가 0이잖아?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중근이에요. 오케이? 플러스 루트 0이랑 마이너스 루트 0 걸리니까 그런 거야. 그거는 우리가 0이니까 연산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사라지니까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살짝만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볼게. 아까 한 것처럼 B 하나만 신경 써볼 거야. B 하나만. 내가 B가 유리수가 아니라 루트 7이야. B가 루트 7. 그럼 여기다 그냥 말로 할 거야. B 자리가 루트 7이야.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7 있는 거거든? 거기에다 더하기 루트 하나, 그 다음 빼기 루트 하나 하지. 그럼 요 앞에 있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이야. 근데 켤레의 정의가 뭐야? 정확하게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연결짓는 그 부호를 바꿔준다가 켤레야. 근데 무리수에서는 유리수랑 무리수를 연결짓는 부호를 바꿔준다가 켤레인 거거든? 그래서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7, 얘가 마이너스 루트 7 이러고 있으니까 쟤는 무리수인데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그래가지고 켤레라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켤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루트 7, 다시 B가 루트 7일 때 저 자리가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루트 말고도 루트로 인해서 무리수가 오직 한 번 생겼을 때만 뿔마가 같이 걸리는 건데 제가 다른 부분에서 루트가 생성되니까 바꿀 구실이 없는 거야. 근해 공식에 따르면. 전혀 못 바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뿔마 뒤집히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잖아. 그게 켤레가 걸린다는 건데 켤레가 안 걸리게 된다는 거야. 그런 식이어서 A에 걸었을 때도 E만 걸었을 때도 안 된다고. 전혀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A, B, C가 유리수일 때 우리가 켤레가 걸린다. 고일 켤레.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값이 0이다. 요거에 대해서 A, B, C가 실수고요. 그 다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을 쓸 거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은요 0보다 작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켤레가 걸리지. 두 허근 잡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음수인데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볼 거야. 그래, 실. 그럼 여기는 실수 연산이야. 그냥 끝이야. 근데 루트 때문에 뭐가 생겨?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허수 단위가 여기서만 생기지. 그래서 똑같은 거야. 루트로 인해서 우리가 허수 단위가 발생한다는 거야. 생긴다. 저 자리만 생겨. 허수가. 그래가지고 켤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근이 P 빼기 QI가 반드시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뭐라고? 루트 때문에 허수 단위가 발생하니까 그때에서만 켤레가 걸린다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 A, B, C가 실수해야 돼요. 그때만 된다는 거야. 암기고요. 사실 이유들을 들어준 거지. 자, A, B, C가 유리수야. 그러면 켤레 무리수 걸려. 그러고요. A, B, C가 실수야. 그럼 켤레 허수 걸린 거지. 켤레 복소수로 생각하면 되는데 단위 똑같이 쪼개준 거야. 유리수니까 켤레 무리수. 반대의 범위죠. 실수 내에서. 그 다음 얘는요. 실수 반대 범위 허수죠. P 플러스 QI 허수잖아. 복소수 맞는데 허수라 하잖아. 순허수가 아닌 허수. 맞지? 그래서 켤레 허수 걸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얘는
소유야 좀 할게요. 그래서 근과계수는 어떻게 되는데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는 값이 0이다. 당연히 a는 0이 아닌 2차 방정식이고요. 두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 형태는 해줘야 돼. 두근의 합값은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이다. 그 다음 두근의 곱값은 값이 a분의 c이다. 요거는 이제 공식화해서 공식으로 기억해줘야 돼. 얘는 공식이야. 근각에서 공식. 저 부분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계속 이용했죠. 축하후 관계성 이용하려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두근의 합이 3이고 두근 곱이 2인 2차 방정식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을 반대로 나온 거야. 과정이 반대로 나온 거예요. 두근 합과 두근 곱을 알려준 거야. 그럼 두근 합이 몇이에요? 3이죠. 그럼 두근 합이 3이다. 그 다음 두근 곱이 둘이 곱해 2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x제곱의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이래. 그럼 이렇게 써놓는 거야. 하는 방식은 6x제곱, 그 다음 옆에 나는 여기가 a, 그 다음 b, 요 값은 0인 방정식이다.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로 보고 근과계수 작성을 한 게 맞지? 그러니까 두근의 합값은 몇이에요? 계수값 보시면 6분의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얘가 똑같은 게 뭐야? 6분의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 두근의 곱값은요. 6분의 b랑 똑같죠. 그래서 6분의 b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a 값은 마이너스 18 된다. 그 다음 b 값은 값이 12가 된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알게 됐으니까 각각 대입하시면 식작성이 완성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반대로 식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각에서 일방통행 아니고요. 쌍방이에요. 그 다음 추가적인 요소를 한 가지 했었었는데 역수근 해줬죠. 역수근 해줬니? 근이 역수일 때 해줬니? 안 해줬니? 요거 하나만 할게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아까랑 똑같이 유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래. 역수인 근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반대예요. c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이다. 얘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기억해야 되고요. 증명은 지금 옆에다 해줄게요. 내가 알파란 게 근이니까 갖다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ax에다가 알파 대입하니까 a 알파 제곱 플러스 이 알파 더하기 c는 값이 0이다 가 되는 게 맞는데 이때 다음을 나누기 알파에 제곱할 거야. 그럼 나누기 알파 제곱하시면 a만 남고요. 알파분의 1에다가 b가 적힌 꼴이 나오고요. 그 다음 c에다가 알파분의 1에 제곱이 적힌 꼴이 나오면서 는 0이야. 알파 제곱 나눈 거야. 그럼 알파분의 1에 대한 관계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때 얘 식이 어때요?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이니까 cx제곱과 그 다음 bx 플러스 a는 0의 근이 알파분의 1이 된다 라고 관계성이 잡힌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진짜 역수 나와. 계수 반대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다. 요 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래. 아는 사람은 그냥 반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근과계수 없이. 그래서 시간이 이게 10초짜리인데 모르면은 근과계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1분이 넘어가요. 시험 때 준비할 때 하나씩 할 거야. 마이너스 껴서 역수관계인 것도 다 하나씩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저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적어줘. 그래서 문제에 자꾸 이제 껴서 나오고 그래서 알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과정인데
쓰지 않고 노트에다 정리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근과계수는 또 똑같아요. A, B, C 다 실수인 과정에서 걸려요. 실수인 과정에서. 그래서 근의 공식만 복소수까지야. 근의 공식만 복소수까지예요. A, B, C가 실수인 과정까지만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과계수 저렇게 된다. 우리 저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 그래서 얘를 우리가 증명을 하나 해주면 그냥 이거 외우기로 한 거 맞아. 근데 근의 공식 형태로 근의 공식을 통한 증명 과정을 반드시 해보셔야지 문제에서 잘못 봤다는 문제 있지. 잘못 봤다는 문제. 뭘 잘못 봤대 자꾸. 그거를 푸는 방법이 근의 공식 증명을 할 줄 아냐랑 딱 맞아. 자, 첫 번째 우리가 근의 공식 하시면 둘 중 작은 거는 반드시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작은 거 맞고요. 그 다음 큰 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이렇게 해서 큰 거가 된 게 맞아. 작은 게 하나, 큰 게 하나. 그러면 이때 쟤네 둘을 합쳐볼 거예요. 둘이 더해볼 거야. 둘이 더하시면요. 값이 딱 어떻게 돼? 분모가 통분돼 있죠. 그래서 통분이 돼 있으니까 2a분의 둘이 분자거 계산하시면 루트끼리 지워져. 합치시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두근의 합값이 진짜 개수가 a분의 마이너스 b 형태가 된다. 라고 걸리고요. 둘이 곱하시면요. 곱의 형태는 분모가 4a 제곱이 되거든. 얘랑 얘 곱하시니까 그 다음 분자 거 앞에 거가 마이너스 b의 제곱 되니까 b의 제곱 되죠. 괄호 치고 제곱이니까. 그럼 둘이 어때? 합차 공식 걸리지. 루트 사라지는 거야. 괄호 치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된다. 그래서 값이 4a 제곱분의 분자가 4ac만 남으니까 얘네 계산하시면 a분의 c가 된다. 라고 해서 곱값은 우리가 a분의 c, 합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의 공식 통해서 입증된 거고 그 증명 과정을 사실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잘못 봤다. 그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대로 하는 거거든.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저대로 푸시면은 그거는 풀이법이 다 해결이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2차 함수 과정 할 거고 관계성 유형하고 절대값을 하고 싶어서 시간이 좀 모자라겠다. 그 다음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 두 개 있거든요. 절대값을 맨 끝에 할게요. 2차 함수는 우리 목요일날 요약하면서 다시 할게. 2차 방정식까지만 얘기할게 오늘. 그래야지 문제를 좀 풀어서. 자, 우리가 두 번째 그래서 근과계수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fx에 대한 는 0. 이 형태 문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인데 첫 번째 문제가 fx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f 5x 빼기 1은 0의 두 근의 관계. 이쪽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의 종류가 한 종류가 있고요. 본 적 있죠? 자,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f에다가 알파란 걸 대입하면은 는 0이 된다라는 해의 관점. 그 다음 두 번째 베타 대입하면 해의 관점, 근의 관점이요. 둘이 똑같은 말이잖아. 저게 참이다. 얘밖에 없어. 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f5x 빼기 1 이 값은 0이다 라고 하셨을 때 요 자리 자체가 그냥 알파나 또는 베타가 될 때만 는 0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야지 된다는 건데 밑에 다시 하는 이유는 증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 증명해 줄게요. fx는
3x 플러스 3이다 라는 식이 한 가지가 나와 있어. fx는 3x 플러스 3. 그럼 여기에서 만약이야. 이거 예시 들고 있는 거야. f5x 빼기 1 다음 식이면요. 3에다가 x 자리에다가 5x 빼기 1을 대입 걸어주는 게 지금 이거 하는 처리 방법이잖아. 앞에서 항등식부터 계속 저거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언제 fx가 0이 돼? 요 식은 이 식관계고요. fx가 0이 될 때 x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 될 때죠. 여기에다 이 식 갖다 넣는 거잖아. 좌변에다가. 그게 는영 방정식 된 거잖아. 요건 관계식이에요. 쟤는 x에다 3배하고 3 더한다는 관계식이야. 는 0까지 적었을 때만 방정식이야. 우변에 는 0 적어주면 3x 플러스 3은 0인 거야. 그때 근이라고 잡아놓은 게 마이너스 1 값이거든. 그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여기 f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는 0이 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아래 거 관계는 위에 거 관계를 통해서 적은 거니까 요 자리 자체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자리 자체가 마이너스 1일 때만 0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5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만 푸시면 아래 거 근 나온다고. 치환 처리해가지고 처리하는 거랑 같은 처리한 거야. 5x 빼기 1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만 그 관계식이 그대로니까 는 0이 나와진다는 거야. 시험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f5x 빼기 1은 0이다 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두 가지, 근이 한 가지가 아닌 2차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푸시면 x값은 5분의 알파 더하기 1이 되고요. x값은 5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두 근이 된다 라고 두 근 잡을 수 있게끔 잡는 게 첫 번째 유형이야. 이거 잡을 수 있으면 이제 문제에서 곱을 하거나 합을 하라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하시면 돼요. 두 근 관계성 저렇게 나오고요. 요 아래 거가 중요해. 이거 2차 함수 내용하고 해가지고 다 같이 해줄 거야. fx 관계. 여기까진 관계식이에요. 는 0 적었을 때 방정식이야. 는 y 적으면 2차 함수, 1차 함수, 함수화 된 거야. y까지 적어야지. 그거 다 정리해 줄 거야. 목요일에 더 할 거야. 지울게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 뭔데? 두 번째 유형은 앞뒤가 바뀐 거예요. f5x 빼기 1은 0에 두 근 합이 뭐 7이다 이렇게 써 있어. 저런 게 하나 나와. 그랬을 때 반대로 fx는 0에 두 근의 합은 이라고 물어본다. 그래서 반대로 적힌 거예요. 반대로. 그럼 반대로 적혔을 때도 우리가 기준을 그대로 하면 돼. 얘가 쉬워 식이. 얘가 쉽거든요. 저기에서 반대로 대입한 식이야. 맞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두 근 합이라고 하는데 절대 저게 문제 쟤네 근이 알파 베타라고 절대 안 알려줘. 자기가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 적어야 돼. 그럼 이때 f 알파는 0이다 하나, 그 다음 f 베타는 0이다 둘. 얘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오케이? 얘네 두 근 내가 알파 베타라고 내가 썼으니까 저게 합당한 거잖아. 그 두 근이 합당한 거잖아.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거슬러서 똑같이 푸는 거야. 그래서 f5x 빼기 1은 0이래.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5x 빼기 1 자리 자체가 알파일 때나 5x 빼기 1 자체가 베타일 때 이때만 근이 되는 거야. 같은 처리라고 반대로 가는 거야 과정이.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 아까랑 똑같은 값들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몇이에요? 5분의 두 근 합은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죠. 요 값이 7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이제 뭐하라?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안 거네. 35에다가 2 빼주니까 여기에서 이제 풀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몇이다? 33이다. 알았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네모자로 돌린 거야. 아까 얘가 제일 기본이에요. 쉬우니까. 근데 반대로 적혀 있는데 반대도 똑같이 하면 돼. fx식이 쉬우니까 fx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두 근 절대 알파 베타다 안 알려줘. 요 왼쪽 게 알파 베타다 라고 알려주면은 옆에서 a, b로 이렇게 쓰고 그냥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반대로 가시면 돼요.
반대로. 그냥 반대로 가는 거야. 요 길 기준 잡아야 돼. 얘가 기준이 돼야 돼, 계속. 얘는 앞에 써 있으니까 기준으로 하기가 쉬운데 뒤에 있어도 기준 잡는 거야. 얘들아, 성적은 무조건 나오게 할 거거든. 그 시험 때 한 50개 유형밖에 없어요. 유형 다 이런 거 암기할 거야. 암기할 거야. 그러면 점수가 좀 더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fx는 0을 기준 잡는다. 그때 대해서 처음 보는 내용만 안 하시면 돼요. 2번 했어. 문제 풀이도 다시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종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절대값 했던 거 거기까지만 해줄 거야. 절대값을 뚫어내야 돼, 반드시. 부등식에서 다시 나오고요. 2차 부등식에서 또 다시 나와. 그래서 2번, 3번 나오니까 하셔야지 되고요. 2학기 때는 아예 절대값 함수가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절대값 막히면 계속 막히니까 반드시 하시는데 2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절대값 x제곱 플러스 2x의 값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있는 2차 방정식이 한 종류가 있고요. 얘가 하나, 두 번째가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는 2다 이렇게 적혀있는 게 둘이야. 종류가 2가지야. 옛날에 너네 설명하려고 내가 1차식으로 먼저 해줬던 거야. 1차가 쉬우니까. 위에 거는요, 잘 모르겠어. 근데 절대값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절대값을 기준으로 이 절대값 처리 외에 그냥 상수만 있죠. 상수한 게 그냥 숫자야, 숫자. 항상 숫자. 근데 아래식은 절대값을 좌변으로 똑같이 만들어 봐. 이렇게 절대값만 놔둬. 우변으로 넘겨. 2 빼기 x제곱. 이 식이죠. 얘는 어때요? 변수 있죠. x라는 게 변수잖아. 대입하면 계속 바뀌는 값이잖아. 그래서 미지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하는 거야. 그때 위에 거는 이 형태가 될 때는 우리가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준이 있다는 게 뭔 말인데 수직선의 표기가 가능하다. 아래 거는요, 기준이 없다. 우리가 수직선의 표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맞게끔 처리하시고요. 자, 이게 그래서 나는 이거 조금 몸이 힘들면 생각이 되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꼭 나눠서 해야 돼요. 저거 2차 함수 그려놓고 봐봐.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x를 y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이 값이 0 하나, 우리 마이너스 2 하나, 0 하나 이렇게 되지. 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이쪽이고요. 0보다 작은 범위가 요거야. 우리 그냥 거리로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어딘지 다 구분 다 찢어서 해야 돼. 아예 싹 다 범위를 3번 찢어야 돼. 범위 보이잖아. 하나, 둘, 셋. 범위 3개 찢는 거야. 그거 하는 건 나중에 배워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수직선에 표기하겠다는 거야. 수직선에 표기하겠다고. 수직선에 제가 절대값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1이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수직선의 절대값이란 건 0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정의에 맞춰서 어디? 1과 마이너스 1에 위치한다는 거야. 누가? x제곱 플러스 2x가 x제곱 플러스 2x 자체가 이 자리에 있거나 x제곱 플러스 2x 자체가 여기 있구나 라고만 표시하면 문제 끝난 거야.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왼쪽 식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1이다. 얘가 하나. 두 번째 식은요. x제곱 플러스 2x가 1이다. 둘. 이렇게 식 두 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차함수 그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 혼자서 그거 갖고 다 찍고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분만 내릴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왼쪽은요. 이항하시면 x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중근 나오고요. 그 다음 얘는 이항하시면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 가시는 거예요. 근해 공식. 그래서 x 근해 공식 간다. x는 여기에서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몇이야? 1, 5 이렇게 되겠다. 아, 플러스 4네. 그래서 잘못됐다. 8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근이 모두 된 거예요. 하나, 둘 다 된 거라고. 범위 안 찢었잖아. 둘 다 근이야. 오케이? 여기서 뿔마, 저기 둘 다 근. 끝. 요만큼 풀면 되는 거야. 그러고 아래 거는요. 아래 거는 우리가 그래서 수직선상에 표기가 안 된다는 거야. 표기 안 돼야. 수직선에 표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란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얘를 구분 내려야 된다고. 하나씩 하나씩 범위 찢어야 되는 거예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 x값이 0보다 작다. 하나, 둘로 우리가 구분 내려준다. 그럼 저 좌변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x제곱 쟤는 절대값을 그냥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x로 나와지면서 이항하시면 는 0이다. 요 식이 되고요. 그 다음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 둘. 그럼 위에 거 인수분해 하시면 xx 얘가 2 빼기 1이니까 x값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다. 얘가 되고요. 근데 범위를 찢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돼. 거기에 들어가는 얘만 해고요. 얘는 해가 안 된다. 라고 그어주는 거야. 그 다음 아래식은요. xx 마이너스 2, 1이니까 x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랬을 때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1만 되고 2는 안 된다. 그래서 해가 다음 두 가지가 된다. 라고 파악해 주시면 돼요. 거리 개념 있다 없다 아셔야 돼요. 수직선의 표기를 하려면 상수여야 돼. 상수여야 돼. 절대값 빼고 다상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값 빼고 다상수면은 표기 가능. 절대값 빼고 우리가 다 상수가 아닌 미지수가 섞여 있으면 x 범위 나눠야 돼. 그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절대값 유형 두 종류. 이 정도면 됐다. 2차 방정식은. 이제 문제 잘 풀고 정리 좀 할게요. 지울게. 잠깐만요. 10번부터 할게요. 손주야, 바꾸자. 나 거기 내가 표시해놨어. 아, 원장님 예배 안 해주셔서 수업 중이셔서 네. 어떤 일 때문에 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10번 갈게요. 10번. 아, 그러니까 당연히 저 설명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돼야 되는 게 문제 풀인데 10번 보시면 우리가 딱 하나 안 했거든. 두근의 관계성까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얘네 두근이 알파 베타거든.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요 6이고요. 알파 베타 곱값이 값이 1이에요. 그때 두근 값을 보시면서 요거 판단해야 돼. 둘의 곱값이 1이라는 양수지. 양수야. 그럼 두 근은 부호가 어때야 돼? 곱한 거여서 우리가 부호의 같음과 다름만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같다 다르다만. 둘이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아야지만 양수값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곱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 위에 합값을 보시는 거야. 그럼 둘이 합쳤는데 6 나왔어. 양수죠. 그럼 음수면 돼, 안 돼? 음수끼리 합쳤는데 6 나와. 신기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아랫게 안 돼. 그래서 얘가 양수다. 그래서 이렇게 둘의 근과계수를 확인하시면서 알파랑 베타는 양수다. 부양수야. 양의 근을 2개 갖는다. 여기가 잘 돼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다음 값을 구할 건데 근과계수적 접근을 해줘야 되니까 알파 하나 루트 그 다음 베타 하나 루트 시온 값이니까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곱값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제곱. 그럼 앞에 거 루트 알파의 제곱은 알파고요. 그 다음 우리 완전 제곱식이니까 2루트 알파 루트 베타 그 다음 옆에 베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은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얘네 값은 묶어주는데 얘를 근 판단을 안 하면 반밖에 못 맞추거든. 요 자리가 지금 하나가 양수 맞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양수 루트 양의 제곱근 연산이니까 그냥 중3과 하듯이 루트 안에 다 밀어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음수 나올 때가 있으니까 저걸 꼭 하셔야 돼요. 그땐 마이너스 튀어나와. 그게 음수의 제곱근이잖아. 그래서 이거 하셔야지 다 맞아요. 이거 안 하면은 어떤 문제 맞는데 어떤 문제는 계속 안 맞아. 그게 마이너스 때문에 안 맞아. 음수의 제곱근일 때. 자, 그래서 요 자리가 몇? 6일 때, 요 자리가 1일 때. 그래서 둘이 합치시면 값이 8이 된다. 그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값이 8이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제곱근 연산해주면 뿔마 루트 8이겠죠. 그럼 이거는 루트 8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8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루트 연산이야. 그럼 루트 연산들 했는데 음수가 돼야 안 돼. 루트 연산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루트 A 어떤 숫자들 루트 연산을 통해서는 음수로 갈 수가 없어. 허수로 가죠. 아예 A 값이 음수면. 그래가지고 얘가 루트 8 얘만 된다. 얘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게 10번. 절대값 비를 못하겠다. 18, 19, 20번 빨리 해볼게요. 18, 19, 20번 하고 빗변 AC의 길이가 10이래. 얘 길이 10. 그 다음 넓이가 16이래. 넓이 16. 그런데 두 변 AB랑 BC를 각각 근으로 할 거래. 그리고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면 요거 하나가 근이래. 이 높이. 밑변이 하나가 근이래. 그럼 근이니까 알파 베타로 표기하자. 이렇게 알파 베타. 그 다음 빗변 값이 몇이에요? 10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네. 그럼 문제에 알려준 대로 하나씩 기입하는 거야.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값이 100이다. 피타고라스 하나 쓸 수 있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하나 기입해준다. 18번이야. 그 다음 여기에서 두 근의 곱값 둘이 곱하시면 2분의 1까지 하시면 넓이 값을 우리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30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알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까지 알려준 거야, 그림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하나, 넓이 하나. 그래서 그 조건들을 끝까지 적어야 돼. 그런 다음에 얘네를 통해서 뭘 해달래? 알파 베타가 두 근인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요 값을 찾아달라. 요 값을 찾아달라. 요 방정식을 작성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자 봐봐. 여기에서 그래서 P값 찾고 Q값 찾고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문제가 최종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 돼. Q의 제곱 빼기 P의 제곱값 구할 거래. 그럼 우리가 근과계수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P값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Q값은요. 얘는 몇이야? 알파 곱하기 베타죠. 맞잖아. 두근을 내가 저렇게 적었으니까. 그때 여기 주어진 식에다 각각을 넣어서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해 줘야 돼.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를 여기다 넣어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야. 그 다음 여기다 넣어주시면요. 마이너스 P니까 그래 마이너스 바꿔주는데 어쨌든 대입해서 제곱 처리할 거여서 이 식인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럼 이 관계식을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이 알파 베타 옆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 얘가 된 거니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지 않더라도 얘 찾아갖고 얘네 알고 있으니까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냥. 그럼 앞에 거는요 알파 베타 3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거는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00이 되고 그 다음 여기다 32 넣으니까 값이 64가 되네. 요 계산해달라는 거네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 계산을 조금 더 뭐 깔끔하게 해보고 싶다. 없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32 곱하기 34는 몇이야? 964? 964 맞고요. 그 다음 우리가 옆에 마이너스 164 둘이 빼주시면 값이 800이다. 800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계산해주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식작성을 물어봤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건 Q제곱 빼기 P제곱이야. 그래서 그거 갖고 관계식을 한번 쓰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 해결 가능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연산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여기에서 무분별하게 얘네 둘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해야지 라고 하시면은 짧게 본 거 그 부분만 본 거야. 뒤에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맨 끝에 못 푸는 건지. 그럼 아는 걸로 할 수 있으면 아는 걸로 하시는 게 계산이 쉽잖아. 없어도 되는 계산이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9번 20번 그래서 오늘 우리 25번까지만 좀 다 해보자. 2차 방정식만. 그리고 자기 틀린 거 다시 한번 학원에서 고치고 할 거야. 학원에서 고치고. 그러고 지금 솔직히 자기 본교재 덜 채워져 있잖아. 맞죠? 그거 마무리로 채워야 돼. 2차 방정식 이제 추가 프린트까지 했으니까 그거 꽉 채워서 목요일까지 올 거야. 알겠죠? 이제 상문제들 못 고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중문제들은 고칠 수 있거든. 숫자만 바뀐 거여서. 진짜 그냥 오늘 학원에서 다 고치고 다시 해갖고 목요일까지 오세요. 그렇게 할 거야. 예서야 너 거의 다 고쳐져 있어? 본교재? 그러면 조금 뭐 요거 틀린 것들 다시 해서 프린트 하나 더 줄게. 알겠지? 그거 더 풀어. 자 19번 한번 봐볼게요. 수진이와 성은이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x제곱의 개수가 1이래. 옆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인데 수진이란 얘는 뭘 잘못 봤냐? 뭘 잘못 봤대요? 어디를 잘못 봤어? 얘를 잘못 봤네? a를 잘못 봤어. 그럼 1과 b는 똑바로 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성은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상수항 b죠? b를 잘못 봤어. 그럼 1과 a는 똑바로 봤다는 거야. 그럼 똑바로 본 부분이 뭔지를 확인하시면 우리가 최고차항계수랑 상수항 똑바로 봤지? 그럼 수진이는 우리가 올바르게 본 근과계수가 곱을 똑바로 본 거야. 곱이 맞다고. 곱 맞다고. 합이 틀린 거고. 그래서 성은이는요. 1과 A 똑바로 봤지? 1과 A. 합을 똑바로 본 거야. 똑바로 본 개수가 있으니까 합은 맞아 떨어지고 곱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가 각각 근이 몇하고 몇? 마이너스 1과 2가 근.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둘. 이렇게 하셨을 때 얘네는 두 근을 곱하실 거예요. 둘이 곱해. 둘이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란 거죠. 마이너스 2를 똑바로 봤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근과 계수로 몇이니? 1분의 b인 거죠. 그래서 1분의 b가 마이너스 2다. 요거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럼 b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b는 마이너스 2. 요걸 알게 된 거야. b는 마이너스 2. 얘는 찾았다. 그 다음 두 번째, 둘이 합치실 거예요. 둘이 더해주세요. 둘이 더하면 몇이 돼? 지울 거 지워주니까 합이 마이너스 2야. 근데 합은 근과계수 몇이야? 1분의 마이너스 a죠. 1분의 마이너스 a다. 그래서 a 값은 2인 거야. 그래서 따라서 원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는 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a, b에다 넣어주면. 그래서 근과계수 처리한 거예요. 계속.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거야. 그냥 그대로 근해 공식 통해서 똑바로 본 거는 똑바로 보게 나온 거고, 잘못 본 건 잘못 봐서 잘못 나온 거야. 맞게 본 개수를 찾아야 돼. 그걸 통해서 합을 맞게 봤는지 곱을 맞게 봤는지 그것만 따져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해 공식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 나온다. 그 다음 20번. 20번이 잘못 본 거 종류 중에서 조금 어려운 편이 20번인데 ax제곱 플러스 dx 더하기 c는 0이다. 여기에서 근해 공식이 이번에 근해 공식 자체를 잘못 봤대. 이걸 통해서 잘못 구한 게 마이너스 5랑 1이래요. 이렇게 두 근을 잘못 봤대. 그러면 둘이 잘못 봤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 둘을 더해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여기 옆에다 써줄게. 본인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둘을 더할 거야. 둘이 더해봐. 둘이 더하면요. 식이 어떻게 돼? 둘이 더하시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되죠. 여기 루트 사라지잖아. 둘이 더하면. 맞지? 그래서 계수값 날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하나 알겠다. 그 다음 첫 번째 합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곱하시면 돼요. 둘이 곱하면요. 분모값이 4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앞에 거 합차 공식 걸리니까 b 제곱 마이너스 뒤에 괄호 치면서 없애주면 되는 거야. 괄호 치고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분모가 4a가 되고요. 분자가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4a분의 c다. 얘 값은요. 둘이 잘못 본 거 곱하신 거니까 마이너스 5다 라고 된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궁금한 거 찾아봐.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 물어보지. 두근의 곱 구하라는 게 뭐 구하라는 거야? a분의 c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a분의 c는요. 여기에서 4 날리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돼요. 곱 구하라고 하니까 a, c 비율만 찾는 거니까 사실 위에 것도 할 필요도 없다. 아래 것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마다 다르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근과계수 통해가지고 그냥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21번부터 25번까지 질문 여기까지만 해보자. 현주야 몇 시야? 몇 시간 뭐 하나만 더 하자. 몇 번? 몇 번 말했어 그 다음 22번? 22번? 21번 21번 24번은요? 문제는 24번이 제일 어려운데 맞지? 24번 할게요. 21, 22번은 아까 내가 예시 써준 문제랑 똑같아요. 그 형태야. 뭔 말인지 알죠? 아까 예시 2번 썼잖아. 그 문제다. 24번 한 가지만 마무리로 할게요. 그러고 25번까지 노트에다 고쳐. 그리고 추가 숙제 지금 배부할 거예요. 10문제 정도 조금만 더 배부할게요. 24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빼기 6은 0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이때 f 알파 그 다음 f 베타는 값이 알파 베타 곱이고요. f 0 값은 값이 6이다를 만족시키는 fx가 2차식이래. 그래서 요거 구할 건데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칠 거예요. 처음 식을 찢어. 자, 봐볼게요. f 얘가 알파 값이 알파 곱하기 베타래. 두근의 곱값 몇이야?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하나 알려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f 베타식도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이거 인수정리 문제 할 때 하고 왔거든. 얘네 둘이 알려준 게 f 알파 플러스 6은 값이 0이다 하나랑요. f 베타 값은
플러스 6 했을 때 는 0이다. 둘 알려준 거야. 하나, 둘 알려준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fx 플러스 6이라는 상수까지 계산한 거를 gx라고 치환할 거야. 식 작성하시는 방식이에요. 치환 처리할 거야. 그럼 gx 말고요. fx 플러스 6. 여기 봐봐. 얘 알파 들어가 있지? 알파 들어간 거지? 그럼 x에다 알파 똑같이 넣었으니까 우리가 g 알파 값은 몇인 거야? 는 0이다. 얘가 하나.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 g 알파라고. 이렇게 쓴 거잖아, 치환. 내가 치환한 거야. 두 번째, 얘는요. g 베타가 는 0이다. 여기까지 작성된 거야. 요 부분을 인수정리해서 하고 왔어요. 인수정리 문제 있고요. 이렇게 두근 갖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얘네 갖고 우리가 식 작성하는 거. 얘네 갖고 식 작성하는 거야. 그럼 gx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누굴 인수로 가져? 알파, 그 다음 베타 인수로 가진다고. 그러면 인수로 가지니까 x 빼기 알파 하나, x 빼기 베타 둘. 얘네 인수로 가져. 맞아요? 그런데 최고차 한계수 모르지? a라고 써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gx식 작성이야. 근데 gx를 푸는 문제가 아니야. fx를 푸는 문제잖아. 그래서 다음 식을 fx 플러스 6으로 다시 바꿔서 작성 걸어주시면 돼요. 작성 걸어. 그럼 이때 숫자 6 이항 걸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 이 부분 있지? 저 부분하고 일치하는 식이 뭐야? 요 식이 일치하죠? 쟤네가 두 근이라며. 쟤네가 요거랑 똑같다고. 저 식이. 얘 왼쪽 좌변 우리가 식 적으면은 근으로 이렇게 적잖아. 그래서 요 부분 긁어주고 x제곱 플러스 3x 빼기 6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럼 a 값 하나 결정하면 되는데 그 요소 어디 써 있어? f0 값은 6이다. 요 자리에 써 있네. 그래서 우리 f0 잡아주시면 앞에 a 있고요. 0, 0 넣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마이너스 6 곱해지고 마이너스 6 값이 몇이다? 6이다. 이렇게 써진 거야. x에다 0 넣은 거예요. 0 넣어. 0 넣어. 0 넣어. 0 넣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6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a, 뒤에 상수항 마이너스 6. 그 값이 f0이니까 f0 값은 6. 그럼 이항하셔서 우리가 마이너스 6 나눠주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 식은 우리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3x 빼기 6 빼기 6이다. 요렇게까지 식 작성된 거야. 이게 fx식이에요. 이렇게가 우리가 fx식 찾은 거야. 여기에서 뭐 하래요? 여기에서 f-1 값을 구해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래요. 그래야지 f-1 값 찾지. 대입 걸어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2 있고요. 앞에가 1 빼기 3 빼기 6 빼기 6이다. 이렇게요.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8 되니까 16 빼기 6 돼서 10 되겠다. 10 이렇게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번까지 꼭 쓰시고요. 이거 인수정리해서 한 거 알지? 식 작성 했잖아. 지원해가지고.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어디 부분이 다르냐면 여기에다 2차 방정식 그대로 꽂는 거야. 여기다 2차 방정식 그대로 꽂을 수 있다고. 근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뀐 거야. 옛날엔 3차 형태였어. A, B, C는 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단원이 바뀐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 각자 숙제 좀